돈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1월 18일이죠.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고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지 식견도 함께 넓혀보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4개의 기사 꼽아봤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출 전략회의에서 K콘텐츠를 포함해 서비스 산업 수출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 증권면 기사로 가봅니다. 최근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고객들을 직접 만나 단기적 공급 조절을 시사하면서 전략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반도체 불황이 깊어지면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재고 관리와 이익 방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미국 IRA 수혜주 중심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난해 하락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제약 바이오주가 올해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활발한 M&A가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 통해 4개의 기사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도 2개 꼽아볼게요. 오늘의 선택은 외국인이 연초부터 폭풍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겠고요.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주가 M&A로 날갯짓을 할 것이란 전망 나오는데요. 좀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기사로는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또 수혜를 누리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던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장세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10거래일 내내 폭풍 매집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두드러졌는데 그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그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업종, 그런 종목들에 유난히 두드러지게 매입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매일경제의 어떤 기사에서 콕 집어서 2개 종목을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장품, 항공, 호텔 여행 이런 중국 리오프닝 재개 기대감 있는 업종들 중에서도 호텔 신라입니다. 면세점 사업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약 한 2.61%포인트 동기간 내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매집이 됐고요. 또 중국 소비 증가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지난번에 작년에 굉장히 감소됐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의 핵심 수익원이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중국 시장 업황이 반등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1.5%포인트 지금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호텔신라와 삼성전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또 주가가 부진했던, 그러니까 지난해 종목 주가가 부진했던 그런 종목들도 많이 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 그렇죠. 대표적으로 2개를 지금 또 꼽아왔는데요. 태양광 폴리실리콘 회사지요. OCI입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어요. 작년 고점 14만 6천 원 대비 7만 8,1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11% 반등을 했고요. 외국인 지분율도 12.12%에서 14.3%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CD 판매 가격 하락으로 49%나 빠져나갔었지요. 이번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17.94%에서 19.36%로 1.42%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OCI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연초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었고요. 특히나 주요 우량기업 10곳 가운데 7곳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만 사고 있던 게 아니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긴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연초에 꽤 많이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해요. 네네. 특히나 뭐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매수세가 강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을까요? 네, 기관 투자가는 사실 배당락 기점으로 해서 많이 팔았거든요. 매도했다가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흐름에 발맞춰서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물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연기금과 또 그 사모펀드 특징은 뭐냐면 반금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금융,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의 집중적으로
지금 매집을 했었는데요. 종목들을 보면 연기금, 카카오, 뭐 천어원어치, 그다음에 SK하이닉스 666억 원, 사모펀드는 삼성전자 483억 원, SK하이닉스 295억 원, 카카오 282억 원 등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좀 매입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에서는 카카오였고요. 또 SK하이닉스도 많이 사는 모습이었고요. 사모펀드에서는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네네. 좀 언급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코스피가 이틀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연초 대비했을 때는 한 6%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세에 대해서 신중론을 내세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호재의 이유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인데 이 기대감 뒤에는 사실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상존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중국의 어떤 지표들이 좀 좋은 지표들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성장률이 얼만큼 둔화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도 세 가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그다음에 주식 늘리기보다는 업종 종목 교체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 세 번째는 무리한 베팅보다는 실적, 저평가 기반으로 해서 퀄리티 위주의 플레이를 위주로 하는 그런 이 투자가 좋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는요, 주식을 늘리기보다는 업종이나 좀 종목 교체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두 번째 뉴스 기사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코로나가 끝나도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뭐 M&A가 좀 이런 날갯짓을 이끌어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바이오 업계 최대 컨퍼런스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고 하는데 최대라고 해요. 올해 화두는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네, 1983년에 시작됐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세계 최대의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그야말로 대박을 꿈꾸는 그런 업체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요. 이번에 세 가지 화두였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M&A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 그다음에 차세대 항암 플랫폼인 항체약물 접합제 ADC,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메신저 리보핵산, 이 세 가지 화두가 앞으로 제약 바이오 업체의 가장 큰 화두일 것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인수합병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빅파마의 M&A는 피인수, 뭐 이 기술 이전 기업의 큰 호재가 되어 주가예요. 실제로 많이 피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뭐 하루 만에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하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뭐 어떤 기업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인수합병에서 가장 큰 빅딜 중에 하나가 네.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바이오 신코파마죠. 신코파마를 총 18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네. 신코파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신코파마를 인수함으로써 신장 질환 신약 파이프라인은 이제 확보한 셈이 됐는데요. 이 신코파마 주가가 지난 6일 11.8달러였는데 인수합병 소식이 나오자마자 28.7달러로 2.4배나 상승하는 그런 기록을 보였고요. 이번에 사실 이번 그 컨퍼런스에서 빅딜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뭐 네. 입센 등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라이리 릴리입니다. 티렉스 바이와 이제 면역 관련 질환 신약 개발을 위해서 11억 5천만 달러 공동 개발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요. 역시 티렉스 바이오 세포 치료 신약 물질 3개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에브비도 있는데 이 기업은 뭔가요? 네, 에브비도 미국 기업 네. 에나바 바이오테크와 메신저 리보핵산, 아까 그 세 네. 가지 화두 중에 하나죠. 메신저 리보핵산 조절 저분자 합성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빅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주로 공동 개발 연구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 연구로서 아까 에브비도 상당히 지금 이번 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연구 개발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하면은 사실 저도 이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과는 맞지 않지만 주사를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로 네네.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기업이 그 기업인 거죠? 그 기업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게 이제 걱정이 된 어떤 네.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혹시나 파이프라인이 막히는 게 아니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네.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빅딜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종목으로 신규 수익 창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일단 언급해 주신 세 개의 기업 가운데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빅딜에 속한다. 네네. 빅딜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 네네. 가장 네. 이번에 잎센도 그렇지만 잎센보다도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더 눈길을 모았습니다. 네.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저희가 계속 앞서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이 꼽힐까요? 네,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그런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직도 그 제약바이오 업체에 좀 더 그늘을 아직 들이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빅파마들이 이제 이 경제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빅딜보다는 공동 연구 개발을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 성사가 된 계약들 중에는 3분의 1이 공동 연구 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결론을 낸 그런 업체를 인수하는 것보다는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신약 물질들이나 혹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보자. 이것이 이번 컨퍼런스의 어떤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ADC 기반 항암 치료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거의 모든 빅파마가 빠짐없이 ADC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 항암 치료제도 어떤 성장 동력이 이 시장 안에서 돼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가 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를 기반으로 해서 메신저 리보 헥사는 여전히 우리가 실용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 무엇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론은 역시 항암이다. 항암 치료제다라는 어떤 결론으로 ADC가 가장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결국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항암 시장은 그럼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게 ADC다. 네, ADC는 이런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특정해서 들어가서 독약을 퍼뜨려서 그 핀셋처럼 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면 더 그런 빨리 것이죠. 아픈 곳에 침투하는 그런 개념인 건 거죠? 그렇죠. 빠르기도 하고 또 훨씬 더 전체적으로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기대감 말씀해 주신 미래 성장 동력들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인지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미국의 IRA 시행으로 26년부터는 약값이 또 인하된다고 해요. 미국은 사실 약값도 좀 비싸고 치료비 하면은 정말 부담을 많이 안을 수밖에 없는데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M&A가 굉장히 활발할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것. 그러니까 컨퍼런스에서는 빅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다. M&A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2026년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주요 제품의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2026년부터 약값이 인하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수익을 계속 창출하려면 M&A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신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머크 같은 경우 전 세계 항암 매출 1위인 키트루다를 지금 키트루다가 이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2028년에. 그래서 2021년 재작년에 엑셀러론을 115억 달러에 인수한 것도 이렇게 앞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그런 주력 상품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어떻게 수익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어떤 그런 빅파마들도 역시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뉴스 기사 두 개를 통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식견도 함께 넓혀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